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자주 보는 채권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이 또 상승 전환을 해서 1.4%, 1.44%까지 올랐고요. 차근차근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했고, 지금은 1.4%를 바닥으로 해서 3번 딛고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 있을 것 같은데, 1.5달러, 1.5%죠. 1.5% 이상 올라갔을 때 증시가 많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2.8조를 매도한 적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증시가 완전히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겠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 큰 투자자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채권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과 같은 고위험 그 자산들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10년물은 이렇고요. 지금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안정세를 찾으면서 위험 자산의 거의 뭐 대표적인 예죠. 비트코인. 그래서 다시 한번 5만 1000달러 돌파를 하면서 또 위험 자산으로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환도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1122달러, 1122원이죠. 22원으로 마감을 했고, 지수는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좀 보면요, 코스피는 1.3% 상승, 코스닥은 0.8% 상승해서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뭐 거의 매도를 하는 듯 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좀 질질 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을 좀 띄우면서 21선 근처로 또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1선은 또 한번 평행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내일 나갈지, 아니면 또 음봉을 맞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평선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 횡보를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가 좀 들어왔고, 외국인은 아직까지 뭐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속 매매를 하는 것 같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양봉이 좀 나오면서 21선과는 갭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락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좀 더 강한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기관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고, 외국인도 뭐 140억이죠. 140억 매도했고,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좀 갇혀 있었던 것 같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가 좀 붙었을 때 코스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은 계속 상승하였으면 하네요. 오늘은 뭐 증시 여기까지 보고요. 채권 수익률이 또 한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지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5%, 1.52%가 왜 위험한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심 종목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6% 상승을 했고요. 600원 올라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좀 강하게 또 양봉이 나왔고요. 이전에 한번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양봉이 나왔다가 또 한번 이제 채권 수익률 때문에 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요런 지점과 같이 바닥을 또 한번 딛고 양봉을 띄어서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시 한번 이때처럼 21선을 또 강하게 뚫고 나가는 그런 양봉이 좀 나와서 이제는 2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이 둘 다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이제 외국인이 서서히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요 100만주는 이제 메릴 린치가 그런 뭐 채권 수익률이 올라서 증시로부터 빠져나간 것 같고요.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UBS가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오늘은 또 매수에 붙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뭐 JP 모간이라든지 아니면 맥커리라든지 그런 신규 투자자들이 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수량이 계속 최근에 들어서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도 드디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좀 들어왔지만 드디어 이제 투신이 두산중공업을 좀 건드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 기관 세력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두산중공업이 힘을 좀 받습니다. 이전에도 두산중공업이 힘을 좀 강하게 받기 전에 기관들이 좀 들어왔었고요. 이렇게 힘을 좀 받을 때 기관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릴 때는 기관이 나가는 모습. 그래서 기관이 좀 붙어주면 좀 좋게 진행할 것 같고요. 외국인도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크게 주가를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결국 본인들이 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것 같고요.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차익 실현도 끝났고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오니까 좀 좋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어,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11,000원 회복을 했지만 채권 수익률에 따라 증시가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오랜만에 반등을 해서 기분은 좋고요. 네. 15,000원 이상 빨리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만 원대 내려갔을 때 주가 매입을 좀 했었고요. 만약에 만 원대로 다시 한번 더 내려간다 하면 그때도 또 추가 매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이 둘 다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었고요. 양봉으로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3월을 좀 좋게 12,000원 위로 해서 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은 뭐 크게 아직도 터지진 않았고요. 계속 뭐 줄였다가 잠깐 늘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700만 주 이상, 1,000만 주 정도는 터져야 좀 두산중공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다음은 이제 11,700원. 내일 장이 좀 좋아진다면, 요 선까지도 좀 회복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 라인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위로 가주면 좀,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증시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오르면서 두산중공업도 힘을 좀 받았는데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이제 두산중공업의 가격이 좀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급이 좀 붙기 시작했으니까 주가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강하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세 전환을 할 만한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장고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공매도 장고는 잠깐 보겠습니다. 공매도 장고가 지금 18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이제 갇혀 있는데요. 오늘도 뭐 2만 주 정도 늘어서 183만 주 정도에 있습니다. 뭐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고요. 좀 의미 있게 감소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만 주나 20만 주 정도 감소를 하면 주가 상승에 확실히 전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뭐 대차장고죠. 대차장고는 지금 220만 주 정도에서 멈춰 있고요. 계속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실제로는 47만 주 외인이 매수를 했고 10.79%, 11% 정도 이제 외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유량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매수를 시작했으니까 꾸준히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만 좀 안정적으로 좀 가라앉아서 증시가 계속 힘을 좀 받으면 이제는 좀 두산중공업도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산중공업 1WR이죠. 이것도 이제 241선 딛고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땐 정말 무섭게 내리꽂다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벌써 이제 한 2, 30%, 20% 정도 올랐죠. 네, 20%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혹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드린 건데, 요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의 선행 지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1WR이라는 것이 이제 BW 발행에 의한 그런 이제 인수권이죠. 그런 걸 이제 갖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건 가지고 있진 않고요. 이 차트를 좀 보면 두산중공업 본주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아래로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 이 두산중공업의 움직임보다 미리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바닥을 좀 깨고 내려갈 때 두산중공업의 추가 하락을 좀 생각했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 원대까지 내려갔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두산중공업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대차장구나 공매도 장구 크게 변함없었고, 네, 이제 뭐 큰 새로운 소식도 없어서 이번에는 뭐 오늘은 ES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ESS라는 것이 에너지 대량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탈석탄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좀 없애고 새로운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에너지도 좀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좀 감소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는 다 같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에 어디죠? 텍사스죠. 텍사스 쪽에 풍력 발전기가 많이 이제 의존을 하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풍력 발전기가 멈추면서 전력 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ESS라는 것이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에너지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면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장을 해 놓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탱크 같은 거야. 그래서 아주 이제 앞으로 계속 뜰 분야이고요. 에너지를 계속 저장해 놓으면, 네, 굳이 막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ESS만 좀 대량으로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도 뭐 크게 많이 짓지 않더라도 이 ESS로 인해서 저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네, 좋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 용량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SS를 설치하고, 네, 이 시스템까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도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를 이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메가와트 정도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네, 그런 ESS를 올해부터 이제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한다고 했고요.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호주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수주를 했고요. 이 용량은 제주도에 지금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용량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을 수주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 ESS에 대한 기술력이 두산중공업은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좀 경쟁사가 있다면 효성중공업입니다. 국내에 효성중공업도 ESS 이런 걸 잘 하고요.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이제 플랜트 이런 거 수소액화 플랜트도 짓고 해서 뭐 좀 같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산중공업도 계속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이제 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뭐 11기가와트 이상 재생 에너지를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제 비나에너지, 여기와 이제 협력을 좀 한다고 하죠. 그래서 두산 그리드텍이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잘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사업비가 이제 1,000억 원을 수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호주 쪽에서도 ESS 시장이 커질 것이고 국내에서도 커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ESS가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풍력 발전, 가스터빈,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걸 이제 좀 잘 하고 있는데 ESS도 작년 12월에 신규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 분야를 넓히고 어, 이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이 사업 시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해서 이 턴어라운드를 완전하게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스완이죠. 네,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블랙 스완이 아니라 그린 스완이고요. 이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런 네, 두산중공업과 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네, 그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에 좀 가려져서 좀 후발주자로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이 반도체 공장도 멈추고 이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조용하지만 서서히 이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네. 그래서 계속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